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마지막에 시작한 마지막 강의에 48쪽에 보면은 교재 48쪽에 보면은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자, 그 순환 과정을 보면 현재까지 설명드리는 건 이거예요. 오늘 순환 과정 끝까지 이제 다 배워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가장 먼저 거래가 일어나면, 거래라는 건 뭐라 그랬는가?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거래가 일어나면 뭐를 하는가? 가장 먼저 이제 분개라는 걸 합니다. 분개. 자, 이때 우리가 흔히들 분개를 한다는 표현이나 분개장을 작성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에요. 책을 보면은 분개장을 작성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분개를 장부화시킨 게 이제 분개장이라는 건데, 대한민국 시험에, 회계 시험에 뭐 분개장 작성하는 문제 나오는 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개를 한다는 표현이나 분개장을 작성한다는 표현이나 같은 말이라는 걸 아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끝까지 이렇게 순환 과정 어떻게 끝을 내고 다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이 반복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56쪽에 예제 8번에, 그죠? 9번까지 분개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10번부터 나갈 차례인데, 9번까지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요거죠. 가장 먼저 기억할 건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 한 번만 더.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사오면 미지급금.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 우리가 상품을 매출할 때 분개 기억하시죠? 상품을 매출할 때 분개 이렇게 강의했어요. 상품을 매출할 때 분개를 몇 가지 강의했어요? 5가지 강의했어요. 5가지. 상품을 매출할 때 분개를 5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 위에 3가지는 살펴보지 않고 요 2가지 제가 아마 3, 4월 되었을 때도 이거를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회계 점수는 당연히 고득점 하실 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했죠. 계속기록법이라는 게 있었고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게 있었죠. 지금 기억을 정리하는 거예요. 계속기록법에서는 상품을 매출하면 대변에다가 상품 매출 또는 매출, 그리고 돈을 뭘로 받았는지 쓴 다음에 끝을 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얼마짜리를 팔았는지, 상품을 팔면 상품이란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상품, 이건 매출한 상품의 원가라는 뜻으로 차변에 매출 원가 해서 계속기록법에서는 매출할 때 분개가 2개, 얼마에 팔았는지 매가 분개와 동시에 이것이 얼마짜리인지 원가 분개를 함께 한다. 근데 실지재고조사법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원가 분개는 안 했죠? 이것만 분개를 했어요. 여기 이제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1번 문제를 설명드리면서, 1번 문제에서 현금 80만 원을 출자해 영업을 개시하다 이렇게 나온 문제를 설명드리면서, 사실은 1번 문제를
앞으로는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필기로 설명을 했네요. 해서 주식을, 자, 기업이 여기 있을 때 이 기업의 소유주,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소유주는 주주죠. 주주가 기업에다가 자본을 출자를 하면 기업에서는 출자를 받았다는 증서로다가 주식이라는 걸 만들어준다. 그걸 우린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해서 바로 1번 문제는 이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복습을 하는데 복습을 똑같은 문제로 할 수 없으니까 한 단계 업 시켜서 살펴볼 것 같으면 미리 와서 제가 필기를 해놨어요. 이 문제죠. 자, 먼저 여기서 연습을 하는데 이 아래 두 개는 분계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설명하면서 핑계 삼아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게 흔히들 말하면 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거 책에는 아직 안 써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새로운 내용을 이렇게 쓰면은 솔직히 100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몇 년쯤 빼먹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책을 쓸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왜 쓰는가? 대답 연습을 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아래 거 먼저 연습만 해볼게요.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70만 원에 매출하고 판매 수수료 2만 원을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에 매출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얼마에 매출했습니까? 물으면 이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이 아래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에 매출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라 그냥 말로 이것도 얼마에 팔았나요? 얼마에 팔았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얼마에 매각했는가? 이렇게 물어볼 텐데 똑같으면은 제가 이걸 굳이 설명할 일이 없죠. 자,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원가 50만 원의 상품을 70만 원에 매출하고 판매 수수료 2만 원을 지급하다 이렇게 놨어요. 그냥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 상품 얼마에 팔았을까요? 70만 원에 매출하고 이렇게 나왔죠? 네, 70만 원에 파는 거예요. 70만 원에. 근데 아래 거 볼까요? 장부 금액. 장부 금액이라는 거 뭐예요? 장부에 표시된 금액. 현재 장부에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죠? 아직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 나온 지 벌써 10몇 년째. 아예 용어가 정리가 돼서 용어는 반드시 이렇게 써라고 국제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강의하는 사람들도 용어를 틀리게 말해.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제 친한 분들이 전화가 와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야, 그 장부 가격 계산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그게 뭔 소린데? 아니 그거 장부 가격 계산하는 거 글쎄 회계에 그런 게 있었나? 저한테도 앞으로 질문하실 때 장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장부 가격이 어떻게 돼요? 그럼 전 못 알아들어요. 국제기준은 반드시 장부 금액이라고 하자라고 규정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셔야 돼. 아직도 장부 가격하면 그 사람은 국제회계 기준이 뭔지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설마 그 말이나 똑같겠지? 아닙니다. 틀립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자, 문제 이렇게 났어. 장부 금액 50만 원의 자가사용 토지. 여러분 자가사용 토지가 뭐예요? 다른 말로 영업용 토지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가사용 토지를 70만 원에 팔고 중개수수료 2만 원을 지급받아. 여러분 토지 얼마에 팔았나요? 이제는 68만 원이라고. 어이구 68만 원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68만 원.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는
전체 판매 대가. 우리 이걸 매출액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상품을 제외한 다른 자산을 팔았을 때, 그러니까 뭐 꼭 토지만이 아니라 상품이 아닌 건 전부 다, 뭐 건물, 비품, 토지, 차량, 번고에다가 금융 자산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제외한 다른 자산을 팔았을 땐 수수료라든가 운임이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와 같은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로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얼마에 팔았나요? 얼마에 팔았나요? 할 때 이거는 전체 판매 가격과 판매 대가를 대답을 하고, 이거는 판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로 대답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한가? 이 대답하는 연습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우리 시험은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 유형이죠.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계산 문제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죠. 통상적으로는 이론과 계산을 합쳐놓고 보면 계산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죠. 자,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회계는 어쨌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뭐냐? 돈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영활동의 결과 손실이 얼마일까? 이익이 얼마일까? 손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계산 문제, 얼마에 팔았는가를 알아야 정확한 이익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나요? 70만 원. 얼마에 팔았나요? 68만 원. 대답하는 연습. 상품의 경우와 상품이 아닌 경우가 대답하는 방법이 다르다. 엄청 반복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도. 자, 요건 됐고, 이제 위에 거 볼까요? 액면 단가. 액면 단가 5,000원의 주식 100주를 주당 6만 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에 소요된 재비용 10만 원을 지급하다, 이렇게 놨거든요. 자, 주식 액면 금액으로 볼 땐, 액면 금액으로 볼 때는 수량 곱하기 액면 단가 하면은 1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 얼마에, 액면은 얼마예요? 5만 원? 50만 원이죠? 액면 50만 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발행했는가 보니까 100주 곱하기 6만 원 하면 얼마예요? 한 주당 6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총 600만 원에 발행하고, 신주 발행에 소요된 재비용 10만 원을 지급하다 그랬는데, 자, 여기서 다시 질문합니다. 주식 발행했죠? 총 얼마에 발행했어요? 라고 물으면 590만 원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한 번만 따라하세요.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다시 한번 잘할 때까지. 자, 신주 발행비는, 자, 지금 제가 신주 했는데 신주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주식, 이런 뜻이죠. 다시 한번,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자, 그거 하나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요거까지는 안 썼죠. 얼마에 발행했는지까지만 썼죠. 자,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 가격에서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 가격에서 차감한다. 자, 이거는 분개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날에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기 이렇게 했어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근데 여긴 금액은 액면 금액을 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 돈을 뭘로 받았는지 납입금을 쓰고, 합계를 비교해서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강의했죠? 한 번만 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납입금을 적고,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써보겠습니다. 액면 단가 5,000원의 주식, 100주를 주당 6만 원의 발행,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의 금액은 액면 금액이니까 50만 원이죠. 자, 원래 주식을 발행했으면 돈을 받아야죠. 주식 발행해 줬으면 당연히 돈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돈 뭘로 받았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신주 발행비 뭘로 줬는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앞으로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분명히 받기는 받았는데 뭘로 받았는지. 주기는 줬는데 뭘로 줬는지 말이 안 나왔잖아요? 무조건 현금으로 주고받은 걸로 가정합니다, 우리는. 왜? 시험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뭘로 받았는지 말이 안 나왔다. 현금으로 받은 걸로 가정하자. 주긴 줬는데 뭘로 준지 말이 안 났으면 현금으로 쓴 걸로 가정하자. 자, 쓰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했다. 차변에 현금 대답해 보세요. 얼마에 발행했어요? 590만 원이라고 발행하는 게 핵심이라니까. 신주 발행비는 주식 발행가격에서 차감하고,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가격에서 차감한다. 590만 원 받았잖아요. 여기다 이런 어쨌든 600만 원 받은 거 아니에요? 600만 원 받고 10만 원 또 줬잖아요. 그럼 실제로 받은 거로 590만 원이지. 자,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액면, 금액, 납입금을 적고, 차변이 작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대변이 작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얼마가 작아요? 540만 원이 작죠. 해서 이 분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10번 풀이 들어가기 전에, 자, 또 기억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날 강의할 때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청,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청,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청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재대감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손실 충당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 차감적 평가 기정이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사채 부가적 평가 기정이다. 자, 이때 여러분 또 하나 질문. 자산의 고향은 어느 변? 차변. 고향을 대답해 주세요. 자산은 차변, 부채는 대변, 자본은 대변,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의 고향은 대변. 사채의 차감적 평가 계정은 고향이 차변.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의 고향은 대변. 그 고향만 어떤 계정 과목이 났을 때 이 고향만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어도요, 회계 생각보다 쉬워요. 자, 10번 문제 보죠. 장부금액 100만 원의 영업용 토지를 120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매각 처분했다는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죠? 뭘 팔았어요? 토지를 팔았죠? 토지를 팔았다. 대변의 토지. 자, 토지를 대변에 적은 이유는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번에 토지를 팔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토지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팔았으니까 장부에서 제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할 땐 장부에 있는 모든 금액을 다 제거시켜줘야 돼. 팔았다. 장부에 있는 모든 금액을 다 제거시켜라.
장부금액으로 제거하라. 자산을 제거할 땐 여기다 다른 걸 쓰는 게 아니라 장부금액으로 제거하라. 이게 또 엄청난 그 내용인데, 자, 자산을 제거할 땐 장부에 있는 금액으로 제거한다. 이 사실만 알아도 문제 나중에 이 회계 맨 끝에, 재무회계 맨 끝에 보면은 재무제표 분석이라는 게 나오는데 상당히 사람들이 이걸 난이도 엄청 높은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산은 장부금액으로 제거하는 거야. 장부에 있는 금액을 없애는 거야. 그것만 알아도 재무제표 분석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들어갑시다. 토지, 장부에 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나왔어요? 100만 원이라고 나왔죠? 100만 원을 제거하고 100만 원을 제거하고, 자, 현재 장부금액 100만 원의 영업용 토지를 120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여기까지는 이제 대변의 토지 100만 원이고, 팔았으면 돈 받아야죠. 돈은 뭘로 받았대?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상품을 팔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다른 걸 팔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결론, 팔고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는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상품을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 다른 것을 외상으로 팔면 미수금이 얼마예요? 그렇죠. 팔기는 120만 원에 팔았으니까. 결과적으로, 자, 여기를 보면은 여러분, 이 회사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얼마가 증가했어요? 그렇죠. 자산은 120만 원이 늘었다가 100만 원이 다시 줄었으면 20만 원만 증가한 거죠?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다 20만 원을 쓰는데, 여러분, 여기다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쓸 것인가?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쓸 것인가? 판단해야죠. 자, 이 회사 자본이 증가했는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했어요? 지분 참여자와의 자본거래예요.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그럼 여기다가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되는데 전날 강의했네.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방부, 선박, 구축물, 기계장치, 항공기.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방부, 선박, 구축물, 기계장치, 항공기와 같은 자산을 무슨 자산이라 그랬죠? 유형자산이라 그랬죠? 자, 요거 팔면서 이익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는 다른 걸 파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을 팔면서 생긴 이익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토지를 오늘 매출을 한 거예요? 처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상품을 팔았을 때 매출하다. 다른 걸 팔았을 땐 처분하더라고 말해야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거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 추가 설명 안 할게요. 왜? 그 아래서 다시 할 거니까. 11번 봅시다. 11번.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손상차손 누계액 10만 원의 건물을 90만 원에 팔고, 자, 볼까요? 뭐를 팔았어요? 건물을 팔았죠? 자, 볼게요.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자, 제가 장부를 하나 그릴게요. 이게 무슨 장부인지 몰라도 돼요.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들은, 요거는 시산표가 될 수도 있고, 재무상태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중엔 아시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무슨 장부인지 몰라도 상관없어. 자, 오늘 건물을 팔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장부에 건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건물은 무슨 계정이에요? 자산이니까 고향이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차변의 건물. 얼마에 사왔대?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나왔나요? 건물이 1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가?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 있죠? 자, 집중 못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슨 계정이죠? 제대감소, 제대감손,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그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손실충당금.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야. 그럼 고향은 어느 변이냐? 자산에서 차감시켜야 되니까 얘는 대변에서 살고 있는 거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었어요? 10만 원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손상차손 누계액 얼마 있었어요? 10만 원. 이거를 오늘 팔았죠. 팔았으니까 제거시키겠습니다. 팔았으니까 제거. 얘를 제거시키려면 건물이 어느 쪽에 있었죠? 차변에 있던 건 제거시키려면 대변으로 보내야죠. 대변의 건물. 장부에 건물이 얼마라고 나와 있었어요? 1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었죠? 다 여기 보세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느 변에 있었어요? 대변에 있던 이놈들은 제거시키려면 어느 변으로 보내? 차변. 회계상에서는 없애라는 얘기, 무조건 반대변으로 보내라는 얘기. 그러니까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얼마가 있었고 10만 원이 있었고, 다음 뭐가 있어요? 손상차손 누계액이 얼마 있어요? 10만 원이 있죠? 제거시켰습니다. 자, 이때 또 하나 질문 들어갈게요. 나중에 조금 전에 여기서 요쪽 거 맨 아래 장부금액 50만 원의 자가사용 토지를 70만 원에 팔고 중개수수료 2만 원을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 팔면서 생긴 이익이 얼마냐 그러면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앞으로도 강의할 때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부금액을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얼마에 팔았나요? 이거 연습해봤죠. 이걸 대답하시면 돼요. 연습.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50만 원짜리를 68만 원에 팔았죠. 이익이 얼마예요? 18만 원. 대답할 수 있죠? 그 장부금액. 질문 다시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여러분, 장부금액 얼마짜리를 팔았나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라고 대답하실래요? 80만 원짜리라는 거, 제가 저의 그 아주 그냥 그 숨기고 싶은 비밀, 제 몸무게까지 공개했잖아. 차감자 평가 계정의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장부에 있는 게 요거예요. 이때 누가 물을 때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을 뺀 게 진짜 건물의 장부금액이잖아. 그렇죠? 차감적 평가 계정일 땐 그걸 뺀 거. 부가적 평가 계정일 땐 그걸 더한 게 진짜 장부금액이다. 장부금액 80만 원짜리 건물을 파는 겁니다. 팔 때 얼마에 팔았다라고 나왔어요? 90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찾으셨나요? 자, 대금은 뭐로 받았대요? 자기합수표로 받다 나왔죠? 자, 자기합수표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현재는 그냥 자기합수표는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현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현금 얼마에 팔았죠? 지금 취득원가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 손상차손 누계액 10만 원의 건물을
얼마에 매각 처벌했대? 90만 원에 팔았으면 돈을 9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회사 자산이 얼마가 증가했어요? 90만 원이 늘었다가 80만 원짜리 건물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산은 10만 원이 늘어난 거죠? 다시 한번, 돈은 90만 원 받았지만 건물 자체는 80만 원짜리를 팔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산은 10만 원만 늘어난 거지.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 대변에 10만 원을 쓰는 대변이 작은 이유가 뭐냐? 이거 팔 때 이익 보고 팔았기 때문이죠.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강의할 땐 선박구축물, 항공기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만 뭐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건물, 비품, 토지,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선박구축물, 항공기와 같은 자산을 다 합쳐서 무슨 자산? 유형자산. 유형자산을 팔 때 생긴 이익이다 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쓰더라. 요거 아주 완전하게 이해를 하시면 11번 이가 어떤 제가 쓴 책이지만 이 책으로 강의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으로 강의를 하는 곳이.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보면 제가 미친 줄 알지요. 이건 기초가 아니에요. 저 끝에서 할 건데 저는 이제 여기서 미리 설명을 드린 이유가 기초에서 이걸 다 적어놓으면 앞으로 회계가 쉬워지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대로 12번 넘어갑니다. 점포 사용료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험 볼 때 시험에는 뭐 점포 사용료를 지급하다 또는 월세를 지급하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임차료를 지급하다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약간 혹시나 싶어서 요거까지 회계하는 사람들이 월세를 뭐로 처리하지? 이것도 모르면 조금 이상하니까 집어넣은 것 뿐인데, 자, 월세를 지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건물 또는 상가 같은 걸 임차해 쓰고 월세로 빌려 쓰고 돈을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대답해 주세요. 뭐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얼마 지급했어요? 현금이란 자산이 10만 원 감소했죠? 자산이 감소하면, 자, 돈은 나갔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반대급부, 뭐 돈은 나갔지만 다른 자산이나 부채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산이 감소하면 자본도 감소한다.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감소하면 비용 처리한다. 이때 사용하는 비용 계획이 뭐냐? 월세를 냈다는 얘기는 잠깐 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돈이나 자질구레한 물건을 빌려주는 건 대여를 한다 그래요. 대여. 다시 한번, 돈이나 자질구레한 물품을 빌려주는 건 대여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용료 등을 받으면서, 좀 이건 뭐 덩치가 큰 이런 얘기지만 뭐 회계에서 크냐 작으냐 이 차이는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좀 사용료 등을 받으면서 일반적인 물건을 빌려준 건 임대를 한다라고 말하죠. 임대. 돈을 빌려준 건 대여. 물건을 빌려주는 건 임대. 돈을 빌려왔다, 차입했다 이렇게 말하죠. 물건을 빌려 쓴다, 임차를 한다 그러지. 임차. 자, 지금 월세를 냈다는 얘기는 임차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겁니다. 임차료라고 처리합니다. 자, 수익이나 비용의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 과목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임차료, 보험료, 이자 이런 것들. 임차료, 보험료, 이자 이런 것들은 단골 문제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료,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료 이렇게. 13번 보겠습니다. 대여금 60만 원 과 이자 4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들어보세요. 뭐로 받았다고요? 여긴 아주 예감이 좋아. 어떤 데 또 뭐라는 줄 알아? 뭐로 받았다고요? 대여금. 뭐를 받았다고요? 현금. 도대체 뭔 소리야? 그쵸?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별. 여러분, 현금은 얼마를 받았어요? 빌려준 돈 대여금 60만 원 하고 그거에 대한 이자를 다 함께 현금으로 받은 거죠? 현금은 64만 원을 받은 겁니다. 현금이란 자산은 64만 원 증가. 자, 그럼 64만 원의 내용 보니까 64만 원 중에서 여러분 60만 원은 뭘 받은 거예요? 대여금을 받은 거죠?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대여금을 받으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대여금을 받으면 감소. 어떤 분들은 그런다? 여러분 대여금을 받으면 대여금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러면 인상 푹 쓰면서 사람 바보라 알아. 받았다며. 받았으면 증가하지 이런다니까. 대여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한 거죠. 왜? 받을 걸 받았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잖아요. 더 이상 달라 소리 못 하잖아요. 대여금을 받으면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는 겁니다. 대변의 대여금. 대여금은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자산은 결과적으로 4만 원만 증가했나요? 자산이 4만 원 증가했다.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도 증가한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자본이 증가하기는 했는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이때 사용하는 수익 계정을 우린 이자 수익이라고 말을 했죠. 자, 다시 한번. 자산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하는데 경영활동의 결과 자본이 증가하면 수익 처리한다. 수익 중에서도 남한테 이자를 받아서 생긴 수익, 이자 수익. 이런 건 외우라 그랬어요.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이자를 받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월세를 지급하면 차변의 임차료, 이자를 받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 9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9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다.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차변의 현금 9만 원. 무엇을 현금으로 받았죠?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죠. 조금 전에는 대여금과 이자를 다 받았지만 이건 이자만 받았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이자를 받으면 대변의 이자 수익. 직접 외워도 무방이에요. 15번 들어갑니다. 거래처에 현금 20만 원을 3개월 기한으로 빌려주다. 저를 볼까요? 돈을 빌려줬죠. 현금을 빌려주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일단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함과 동시에 얼마가 감소했죠? 20만 원이 감소했죠?
또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까? 자산이 감소함과 동시에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했지만 남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야 지난번에 빌려준 돈 내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증가한 거죠. 남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 증가한 거죠. 자산이 왜 증가했는가? 남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증가한 거죠. 빌려준 돈 대여금, 빌려준 돈 대여금.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하지만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한다. 돈을 20만 원.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하지만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한다.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빌려주면 현금이란 자산은 감소하지만 대여금이란 자산은 증가한다. 그런데 여기 뭔가 사이를 이렇게 띄어놨잖아요. 뭔가 쓰고 싶은 건데, 자, 거기 보니까 몇 개월 기한으로 빌려줬다 이렇게 놨어요. 3개월 기한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세요. 빌려줄 때 요 기간이 안 나와 있으면, 기간 또는 기한이 안 나와 있으면 그냥 대여금이라고 쓰면 돼. 근데 기간이 나와 있을 때 또는 기한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가 금방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은 단기 대여금. 오래 있다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은 장기 대여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단기 대여금인지 장기 대여금인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회계상에서는 단기와 장기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장기와 단기의 판단 기준. 기준에다가 이거 정해놓지 않으면 뭐 사람들은 전부 다 틀려요. 일반적으로 금방 올해의 판단 기준.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 어디 갔다가 한 5분 만에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야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이 어디 갔다가 한 30년 만에 나타났는데 한다는 소리가 야 너 벌써 왔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놔야 되는데 회계상에서는 금방과 올해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 보고 기간 후 12개월 기준. 보고 기간 후 12개월 기준.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 자, 남들은 강의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장기와 단기의 판단은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기간 후 12개월 기준. 아이 사람아 1년이나 12개월이나 똑같은 말이잖아. 아니에요. 절대로 시험엔 이렇게만 나오지 1년이라고 안 나와. 보고 기간 후 12개월 기준.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회사가 보고 기간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가 올해 12월 31일이고 여기가 내년 12월 31일이야. 이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요날이 언제냐면은 2월 1일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 언제 받기로 하고 빌려줬는가? 내년 11월 30일에 받기로 하고 빌려줬어요. 즉 22개월 기한으로 빌려줬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장기 대여금일까요? 단기 대여금일까요? 왜요? 그렇죠. 바로 요날이 흔히들 말하는 결산일인데 우리가 요 결산일을 국제회계 기준에 뭐라 그러는가? 보고기간 말 또는 보고기간 종료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요 뒤에 도래하는 기간을 그냥 보고 기간 후 몇 개월 이렇게 말을 해요. 시험에 나올 땐. 자, 22개월 뒤에 받기로 했지만 보고 기간으로부터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는 만기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이거 단기 대여금이야. 단기 대여금. 보고 기간 보고 기간 후 12개월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를 판단한다. 그럼 질문 들어갈게요. 여러분, 12개월 뒤에 받기로 한 거, 아무 말이 없이 12개월 뒤에 받기로 한 건 장기 대여금이에요? 단기 대여금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이 12달 동안 빌려줬다. 12달 동안 빌려줬다. 12개월 있다가 받기로 하고 빌려줬다. 무슨 대여금? 그냥 12개월은 단기야. 왜? 요때부터 따져도 12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요때부터 따져도 12개월, 요때부터 따지면 그냥 딱 12개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12개월 하면 단기예요. 시중의 책들도 자기 편한 대로 시험나 전혀 그 감각을 모르고 쓴 사람들. 뭐냐? 날마다 기초책 보면 분계 연습하는데 뭐 몇 개월 연습을 합니다. 자, 이거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 18개월 기한으로 빌려준 돈, 18개월 기한으로 빌려준 돈, 장기 대여금이야? 단기 대여금이에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식한 문제죠. 예를 들어 24개월 기한으로 빌려준 건, 그건 무조건 장기 대여금이지. 23개월 기한으로 빌려준 건, 그건 모르지. 왜? 요날 1월 2일 날 빌려주고 23개월 뒤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그죠?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니까. 보고기간은 12개월 이내에 도래하니까. 자, 차이. 이건 단기 대여금이다 라고 기억하시고요. 16번 보겠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현금 50만 원을 대출 받다. 거래은행에서 현금 50만 원을 대출 받다. 자,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았다는 얘기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왔다는 얘기죠. 현금을 빌려오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 돈을 빌려오면 현금이 늘어나고, 따라서 차변에 현금 50만 원, 빌려온 돈은 뭐예요? 자, 돈 빌렸으니까 나는 빚쟁이가 된 거죠? 부채 증가 대변의 차입금인데 기한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 이거 무슨 차입금? 단기 차입금. 되셨죠? 17번. 당월분 월세 7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저를 보세요. 월세 7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이 증가, 차변에 현금 7만 원, 월세를 받았다는 얘기는 임대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임대료.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 자, 혹시 전날 9번까지 설명을 했잖아요. 집에서 혹시 연습해 보셨어요? 글로 쓰면서 연습해 보신 거. 눈으로는요, 다 알아. 막상 쓰려다 보니까 잘 안 써지죠. 똑같이 안 써지죠. 이거 생각 없이 쓰는 연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각 없이. 그럼 이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 알잖아요. 안 나오는데 왜 연습하라고요? 이거 분계 연습 이거 잘하잖아요? 나중에 회계가 쉬워져요. 요거 지금 이거 제가 아주 체계적으로 글자 하나하나도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체계적인 내용인지. 지금은 여러분들은 몰라요. 대한민국 책 다 똑같은 줄 알아. 용 글자 하나까지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연구로 해서 만드는 것이야. 그러니까 요거 가리고 분계 쓰는 연습, 요 정도 분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기 혼자 쓸 수 있다면 회계 참
쉬운 과목입니다. 잠깐 쉬겠습니다.